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지금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텐데요.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창업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창업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객 관리만 잘해도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업과 경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마케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마케팅의 대상이죠.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기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은 어떤 분이신지 고객을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 속에 맞춰서 기업 경영을 하고 전략을 짜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한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영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보면은 기초를 닦고 계획을 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기 때문에 꼭 경영은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학점 여러 가지 일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할 수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경영이라는 정의에 적용을 해서 기업 경영은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기초를 닦고 어떤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같은데요. 여기서 기초가 뭔지 생각해 보면은 자원을 투입한다고 볼 수 있고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에서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윤 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원을 투입하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짜서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기업 경영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데 지금 2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자원 투입하고 전략이죠. 이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자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경영 자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당연히 돈이 떠오르시죠? 네, 모든 사람들한테 경영 자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돈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경영 자원에는 비단 돈뿐만이 아니고요. 인적 자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인적 자원을 경영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월급대가 되면 월급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어떤 지출의 대상, 소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이지 자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으신데요. 직원은 중요한 경영 자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억을 투자하셔서 소중한 돈 1억을 투자하셔서 이제 회사를 운영해 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 1억을 가지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10억도 벌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벌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1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억을 쓰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회사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 자원을 할 때 단순히 돈만 가지고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네,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해야 잘 쓰나요? 잘 쓰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시려면 여러분들께 조직도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조직도가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요. 아직 직원들이라는 게 고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직도를 꼭 그리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우리가 조직도라고 하게 되면은 은행에 대출 받을 때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좀 멋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모칸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림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조직도는 멋져 보이려고 그리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그 직원들이 각자 미션을 나누고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도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을 배분하고 그 직원이 해야 될 주요 업무와 부 업무를 명확히 주시는 것이 우리가 회사의 인적 자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컨설팅 필드에서 나가서 이제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규모가 적을수록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전체적으로 나를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레이어가 되라고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이 멀티플레이어가 되라는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은 멀티플레이어라는 얘기를 나에게 잡부를 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회사일수록 우리는 조직이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한 사람이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서 다 잘해야 돼. 이렇게 인적 자원을 운영하시다가는 그 직원이 이것 조금 하다가 저거 조금 하다가 또 이것도 하다 보면 정작 한 가지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직원들에게 1명이 됐던 2명이 됐던 반드시 그 직원이 꼭 해야 될 주 업무와 부 업무의 미션을 나눠서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것이 잘 운영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컨설팅을 나가서 제일 먼저 첫 시간에 이제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나 대화를 할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장님 혹시 우리 회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전략 잡은 계획서나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장님께서 많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회사는 인원도 없고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잡을 만한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잡아봤자 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전략은 계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우리 회사는 계획이 없이 그냥 일을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계획이 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략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사장님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전략이 다 있으세요. 근데 어디 있냐면 머릿속에 있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들께서 우리는 전략이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략은 모든 회사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전략을 나 혼자만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장님들이 뭐 몇십 장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한 장이 됐던 2장이 됐던 사장님 생각하시고 계신 계획을 정리해서 만약에 직원들이 사장님 우리 회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고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여줄 수 있으셔야죠. 그럴 때 사장님이 그냥 열심히 해 이렇게 한다면은 직원들이 아마도 우리 사장님 계획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전략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생각이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사장님들도 머릿속에 생각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계속 변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정리하면서 내가 방향을 잘 가고 있는지 체계화하고 수정 보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또 의미를 보고 넘어갈게요. 전략은 원래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투를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해서 수행하는 방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전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적을 속인다는 술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저 친구는 전략적이야, 아니면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적은 자원으로 큰 효과를 얻었을 때 우리가 전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전쟁 용어에만 원래 쓰이는데요. 비군사적 용어로 우리가 기업 전략, 마케팅 전략이라고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할까요? 네, 답변하셨죠? 아마도 전쟁을 하는 이유라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요약하면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하죠. 그렇죠? 기업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무엇을 놓고 전쟁을 할까요? 바로 시장 점유율, 시장에서 고객을 놓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마케팅은 군사적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 전략이다,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전쟁 용어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화공법을 준비를 했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상대가 적군이 물을 이용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화공법을 하기로 했으니까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라고 계속 우기게 된다면 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적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비록 화공법을 세웠다 하더라도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전략으로 빨리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간혹 계획이니까 변하면 안 돼,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 전략은 시대와 환경에 맞게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한 것을 이제 경영 전략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죠?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조직을 짜서 시장에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경영 전략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략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때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렇지만 일관적인 방향은 있어야 되죠.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우리 풀무원 사례를 통해서 잠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풀무원의 기업 사명이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이래요. 그래서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왜 사니라고 사람에게 묻는 것처럼 당신의 기업은 왜 존재하나요? 왜 존재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풀무원은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이라고 했고요. 그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풀무원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략에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사회, 건강한 환경을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을 하겠다라고 풀무원은 전략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먹거리,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사회, 건강한 환경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장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이렇게 일관적으로 건강한이라는 방향이 같다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만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죠. 건강한 먹거리는 뭐지? 두부 콩나물만은 아닌데 건강한 사회는 뭐지? 그럴 수 있지만 이러한 전략은 방향성이 중요하고, 이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이 전략에 맞는 전술을 짜면서 우리가 실행 계획을 잡아가면서 이 전략을 실행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된다.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잡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전략을 이제 잡고 나면은 항상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잡은 전략이 맞는 걸까?
이게 뭔가 답이 없는데 내가 쓰긴 썼지만 이 전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전략의 요건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나름대로 잡으신 다음에 이 요건을 가지고 대입해 보시면서 내가 잡은 전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훌륭한 전략의 요건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성인데요. 어디에 적합해야 되냐면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우리가 적합해야 되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역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과 환경의 변화에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타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타당성은 뭐냐면 전략은 주로 언제 잡죠? 계획이죠. 미리 잡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을 잡을 때는 만약에 내가 1억을 조달한다면, 만약에 내가 직원을 뽑는다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수많은 가정들을 가지고 잡게 돼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타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들이 될 수 없는 가정들, 내가 만약에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돼서 100억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가설들로 전략을 잡게 된다면 당연히 이 전략은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향이 한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풀먼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이라는 쪽으로 하나의 방향을 보고 있고, 방향 안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의 변화를 두고, 환경의 변화를 두고, 사회의 변화를 두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전략에 대한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또 실행 가능성을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 전략을 잘 잡으세요.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행 가능한지를 꼭 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내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충분한지, 그리고 내가 역량을 잘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어차피 창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창업을 했던 저의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창업을 했었어요. 2009년도, 8년도 그때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대 환경과 변화에 다 맞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닫은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웹디자인이나 온라인 쪽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직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기업이라서 매출이 막 바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원까지 두고 저랑 직원과 또 회사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행 가능할 수 없었던, 제가 직접 할 수 없었던 것을 좀 무리하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때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아이템을 잡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성을 보는데요. 전략을 잡았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전략이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잠재적 보상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전략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잘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회사는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불충분하게 되죠. 그래서 전략을 실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 회사가 충분히 쓸 만큼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기업과 경영의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초반에 업무 분장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이 각각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해야 될 주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세요. 사장은 다 해야 된다. 다 알아야 되고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는 안 돌아가. 그래서 다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도 맞죠. 왜냐하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사장님도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영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경영자가 뭘 제일 잘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위 답변이 전략 수립을 제일 잘해야 된다가 1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인사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케팅과 영업을 잘해야 된다. 네 번째로 협상력과 재무회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1, 2위를 한번 볼게요. 전략 수립은 정말 사장님밖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회사의 방향의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략 수립은 직원이 절대 해줄 수가 없죠. 또 밖에서 해줄 수도 없고 이것은 사장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반드시 내가 지금 전략 수립을 잘 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관리도 보면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경영을 하다 보면은 고객의 마음을 알기 전에 직원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관리도 절대 밖에 바뀔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업하고 마케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3, 4위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전략수립과 인사관리에 앞으로도 주요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매진하실 수 있다면 아마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이 되는 효과적인 경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항목을 한 4가지 정도 질문사항을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는 뭐 때문에 존재하지? 나는 이 회사를 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 전략은 있나? 그리고 전략이 있다면 그게 이 시대와 환경에 방향이 일치하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내가 잡은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자금을 내가 조달할 수 있을까? 역량이 될까? 보셔야 되고, 네 번째로 아까 인적 자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주요 3인 또 주요 인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창업 준비하신다면 아마도 조금 더 성공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